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다항식 단원 그 10번째 시간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수분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볼 주제는 인수분해인데요.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다 전개를 해서 우변에 있는 다항식을 좌변처럼 지금 쓰는 방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항식의 곱셈을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인수분해는 전개를 거꾸로 전개의 역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근데 왜 전개 역 과정을 인수분해라고 이야기를 하냐? 자, 예를 들면 다음을 봅시다. 우리 14라는 숫자는 1 곱하기 14 또는 2 곱하기 7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14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 2, 7, 14가 다 뭔가요? 약수죠. 그렇죠? 약수. 어떤 수를 나눠서 떨어지게 하는 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약수와 비슷한 개념. 사실상 여러분들은 뭐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어떠한 다항식의 곱 다시 쓰면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그 다항식의 곱들로 나타내는 방법. 다시 얘기하면 이 a 플러스 b라는 애는 좌변에 있는 식의 인수가 되겠죠. 그렇죠? 숫자로 따지면 약수와 같은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인수들의 곱수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해서 인수분해라고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개 과정은 그냥 단순하게 곱셈 연산을 통해서 전개를 하면 되는데 인수분해는 그냥 과정만 전개의 역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전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쓰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암호를 만든다거나 하는 데에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 인수분해를 우리는 왜 수업 시간에 배워야 할까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왜 필요할까요? 자, 인수분해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냐면 어떤 다항식이 있습니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꼴 0. 자, 이러한 방정식에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사실상 그냥 이렇게 봐서는 답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x의 값에다가 뭐 일일이 다 뭐 모든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테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 좌변에 있는 다항식을 인수 분해를 하면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1 세제곱 이꼴 0이 되죠. 자, 가만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니까 답을 구하기 굉장히 쉽겠죠. 어떤 x 플러스 1이라는 어떤 수의 세제곱에서 0이 되게끔 하려면 세제곱에서 0이 되는 숫자는 뭐밖에 없나요? 0밖에 없죠. 그렇죠? 따라서 x 플러스 1이 0인 값, x 값을 얼마나 생각할 수 있나요?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방정식의 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인수분해는 이러한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정식이 있는데 그 방정식이 인수분해 과정을 겪을 수 있다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수분해를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좀 간단한 인수분해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같이 해보고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 공식, 뭐 우리는 사실상 지금 우리가 곱셈 공식의 역연산이기 때문에 곱셈 공식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인수분해 공식을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미 곱셈 공식에서 다 여러분들 숙지를 했을 거라 믿고 한번 문제에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다항식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플러스 2ca를 인수분해하라는 문제죠. 그죠? 자, 보면 예제 1번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인수분해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이런 얘기였죠. 덩어리가 6개짜리입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2bc
2CA 는 바로 뭐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의 제곱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근데 보면 이 공식과 다른 점은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죠? 이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봤더니 이 마이너스 부호로 갖고 있는 항들이 공통적으로 누굴 데리고 있냐면 이 B를 데리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살짝 변형해서 다음과 같이 써보려고 합니다. 이 주어진 다항식은 바로 뭐냐면 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b를 곱한 거죠. 플러스 2 마이너스 b c 플러스 2c A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공식에서 B 대신에 마이너스 B가 쓰여진 거니까 얘는 인수분해해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을 함께 봅시다. 다음식을 인수분해하시오. 1번 보면 x세제곱 플러스 9x제곱 플러스 27x 플러스 27. 자, 가보니까 덩어리가 4개짜리입니다. 그쵸? 덩어리가 4개짜리인데 구조를 살펴보면 지금 27이라고 하는 부분요. 보면은 얘는 3의 세제곱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x 세제곱, 3의 세제곱. 여기서 유추를 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가운데에 쓰여 있는 식도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얘는 3 곱하기 x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바꿨을 수 있고 27은 3 곱하기 x 곱하기 3의 제곱 요렇게도 보여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1번 식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죠. x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x 제곱 곱하기 3 플러스 3 x 3 제곱 플러스 3 세제곱 요런 형태의 인수분해 공식이 바로 있습니다. 뭐였냐면 a 세제곱 플러스 3 a 제곱 b 플러스 3 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 전체의 세제곱과 같다라는 공식을 적용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답을 유추할 수 있겠네요. a가 x이고 b가 3이면 되니까 결국에는 x 플러스 3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2번도 한번 살펴보죠. 그렇죠? 보면 또 뭐 x 세제곱 또 뒤에 보니까 세제곱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는 지금 4개 있습니다. 그러면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요거 또 어떤 거 더하기 어떤 거 전체 세제곱 뭐 이런 식의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면 안 될까를 한번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보고 문제를 시작해 보면 자 봅시다. 요 마지막에 있는 요 8y 세제곱 얘는 사실상 2y 전체의 세제곱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x랑 2y를 쓰는 세제곱자리를 적용하는 인수분해 공식이라면 그거하고 나머지 부분도 한번 유추를 해보면 얘도 마이너스 3에다가 x제곱에 2y를 곱한 거라고 쓸 수 있겠고 12xy 제곱도 3x 그리고 2y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쓰면 우리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는 거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2y 플러스 3x 그리고 2y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수분해 공식은 뭐 어떤 게 있나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지금 a 세제곱 마이너스 3 a 제곱 b 플러스 3 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어떻게 a 마이너스 b 전체의 세제곱 요걸 적용하면 a가 x고 b가 2y니까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x 마이너스 2y 전체의 세제곱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을 보면 마찬가지로 인수분해하는 문제인데 지금 세제곱이 등장하고 항이 지금 덩어리가 2개짜리입니다. 그죠? 요거 풀려면 필요한 인수분해 공식 있죠? 어떤 게 있나요? 지금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이고 여기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으로 부호가 바뀌면 어디 부호가 바뀌나요?
그렇죠.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1번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8x 제곱 플러스 64y 세제곱인데 사실상 얘는 뭐 조금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8로 분배법칙할 수 있겠네요. x 세제곱 플러스 8y 세제곱. 그런데 8y 세제곱은 뭐로 볼 수도 있냐면 얘는 2y 전체의 세제곱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여기 x 세제곱 플러스 2y 전체의 세제곱이니까 누구를 선택하면 되나요? 그쵸?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결과는 8 곱하기 자 x 플러스 2y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그리고 x랑 2y를 곱한 거죠. 2xy 플러스 2y의 제곱이니까 4y 제곱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옆에 있는 2번 문제를 보면 27x 세제곱은 사실상 3x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8y 세제곱은 2y의 세제곱이니까 요거는 누구를 그쵸 x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요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그 결과는 3x 마이너스 2y 자 그런 다음에 3x의 제곱 9x 제곱 플러스 3x랑 2y랑 곱한 거 6xy 플러스 2y의 제곱이니까 4y 제곱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이랑 인수분해의 가장 간단한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선 인수분해는 우리가 전개의 역과정이다. 어떠한 다항식을 그들의 인수들의 곱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왜 필요한가 했더니 차수가 높은 고차 방정식을 해결할 때 인수분해를 이용하면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공부한다.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연습했던 건 인수분해 공식들이었어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었죠? 자, 인수분해 공식 여러분들이 한번 쭉 말로 해보세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이 값이 얼마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의 제곱이었더라. 또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a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 값이 얼마였나요? 이 값이 a 플러스 b 전체의 세제곱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부호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호가 어디? 여기 지금 3a 제곱 b 앞에 마이너스 또 마지막에 b 세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얘는 a 마이너스 b 전체의 세제곱이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죠. 어떤 거 있었냐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얘는 지금 부호가 서로 같아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밑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만약에 지금 a 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었으면 앞에 있는 곱하는 여기 a 마이너스 b 부호가 서로 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있다. 이런 인수분해 공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살펴봤는데 사실상 인수분해 공식은 방향만 반대일 뿐이지 곱셈 공식과 같은 내용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익숙한 소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인수분해 공식 중에 가장 간단한 형태만 오늘 이렇게 알아본 거고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의 주안점은 인수분해 공식을 아는 거였긴 한데 여러분들 그냥 이 인수분해 공식을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 해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어떤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빠르게 판단하고 그 구조를 살펴서 인수분해 공식을 바로 적용하는 연습을 꼭 해야 되는 게 오늘 수업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